그저께 제가 성남에 있는 그 금호시장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제 아내와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보러 갔는데 거기 한 1년 전쯤에는 가게가 3분의 1 정도 비고 언제 이 망하냐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 상인회장 분이 저한테 과일 가게를 하시는데 저한테 몰래 귓속말로 다 어렵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대외적으로야 어렵다 해야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일단 그 지하 재래시장이었는데 전통시장이었는데 가게가 꽉 찼고 중간에 이제 핵점포라고 해서 청년 창업하는 청년들이 좀 영업하는 데가 뭐 음식점 주로 하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줄 설 정도가 됐고 저녁 때인데도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1층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빈 가게가 다 없어졌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성남시정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크게는 아니지만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에 희망을 만들어냈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 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좀 신경 쓰고 조금의 지원과 또 상인회 조직하고 또 상인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하면서 정말로 큰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성남시는 골목 상권의 매출이 보통 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계속 하향 곡선. 거기는 살짝 상승 곡선으로 돌아섰고 시청 이전에 갔던 수정로라고 하는 그쪽 지역은 빈 점포도 있고 가게 점포들, 골목 점포도 있고 도로 이렇게 메워져.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재명이가 저래가지고 보신 거 몰라 죽겠다 뭐 이러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양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 정책들을 했지만 그 중에 어쨌든 우리 신체로 따지면 손발의 모세혈관 같은 골목 상권,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 이런 쪽이 그래도 좀 희망을 갖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일단 정의로운 경쟁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걸 좀 공정함과 격차 해소, 평등함, 공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쌓이고 있는 돈이 좀 시중에 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연간 총생산이 1,100조, 1,700조 이렇게 얘기되는데 문제는 이 돈들이 돌아야 하는데 경제는 순환 아니겠어요? 문제는 이 돈들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30대 재벌 계열사 예산 일부금이 지금 1,000조 원 육박한다고 합니다. 1, 2년 국민 총생산의 3분의 2 해당되는 게 창고에 쌓여서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순하지 않습니까? 경제는 순환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1억밖에 없더라도 1억이 5바퀴를 좀 5억이 되는데 5억이 있는데 그 중에 4억 9천만 원이 누군가 주머니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이런 경제가 죽는 겁니다.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환이 중요해요. 흐름이 중요하죠. 근데 그 흐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서민경제, 중소자영업자, 노동자, 골목 상권 이런 거죠. 특정 대기업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건 옛날에 정말 우리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옳은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경제가 망합니다. 그래서 공평함, 격차 해소, 공정함 이런 가치가 정말로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이 공정한 질서를 회복하는 거다. 예를 들면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주차를 못하고 창고에 쌓아놓고 투자할 데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그럼 세금 걷어서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면 그게 결국은 시장에 나올 거고 그러면 수요가 주고 소비시장이 살고 그럼 투자할 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또 성남시에 복지 지출을 하더라도 쓰는 사람이 좀 불편할지라도 반드시 골목에다 써라 한 번은 강제할 방법은 지역화밖에 없잖아요. 전통시장이나 영세 자영업자 소상거치장은 완전히 불가능하게 그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면 어쨌든 그 돈이 한 번 강제로 들어오게 된다. 100억이 한 번 쓰면 100억이고 두 번 쓰면 200억이고 세 번 쓰면 300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경제죠. 그래서 저는 재정 투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정책 집행을 하지만 제가
돈을 써서 가장 효과가 큰 영역이 바로 이 서민 경제 영역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성남시에서 우리가 쓴 돈 별로 없어요 사실. 제일 많이 투자한 게 교육 사업이었죠. 그다음에 각 골목마다 다 상인회를 구성해라. 왜냐하면 불편하다, 억울하다, 안 된다 고 한숨만 쉬면 뭐 합니까? 조직하고 조직해서 자기 목소리로 요구하고 하다못해 입간판이라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고 바닥에 시커멓게 말이지 그 콘크리트 깔아놓은 거, 아스팔트 깔아놓은 거보다는 예를 들면 뭐 보도블록을 깔고 하다못해 색깔이라도 칠해서 문이라도 넣고 이 안에 전통시장에 조명이라도 좀 바꿔주고 말이죠. 저번에 뭐 지저분하게 한 거 좀 시설비 조금씩 2,300만 원 대주고 깨끗하게 바꾸도록 지원해주고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큰 변화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상인에 임원 여러분들 계시지만 진짜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해주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다 뺏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직해야 돼요. 같은 입장의 목소리를 모아서 요구해야죠. 이 나라의 주인이 도지사가 아니고 최종관 시장님이 아니잖아요. 월급 주고 있는 월급 받고 있는 피용자들인데 결국 여러분이 낸 세금과 여러분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배자입니까? 말 안 하면 딴 데 써요. 자기 이익되고 칭찬받을 때 쓰는데 진짜 필요한 쪽이 가만히 있으면 안 해버리죠. 우는 애 젖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우리가 말을 너무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 부탁을 드린 일이 있어요. 상인회 중에 뭐 많잖아요. 업종별로 뭐 요식업협회 무슨 뭐 세탁협회 뭐 엄청 많아요. 그거 다 사실은 전통적인 영세 자영업자들이신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주느냐 지역화폐로 주느냐 논쟁을 할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걸 지역화폐로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밑으로 총리에서 뭐 장관으로 장관에서 뭐 장관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원하는 데만 해라 이렇게 됩니다. 원하는 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환 시장님이 그거를 지역화폐로 주면 옆 동네 사람이 파주 옆에 사는 고향 시민들이 우리는 현금 받았는데 약 올리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아이고 야 지역화폐 줘가지고 동사무소에 받으러 다니야 되고 쓰는데 불편하고 현금으로 송금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못 해버려요. 그때 제가 뭘 부탁했냐면 이 자영업 예를 들면 업종별 연합회에 공동 성명 한번 내라. 그 수십 수백만인데 그 이런 거 중앙회 이런 데서 이거 반드시 지역화폐로 줘라 라고 그때 성명 내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아마 그 속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한다고 되겠어. 그런데 지금 유치원 연합회와 하니까 이 나라가 들썩들썩하죠. 근데 예를 들면 자영업자 연합회들이 몇 군데가 연합해가지고 공동성명 내고 가서 기자회견 하더라도 한번 했으면 이거는 아마 지역화폐로 아동수당도 지급됐으면 우리 전통시장은 이거 논합니까? 그 시간이 2, 3주가 이 전통시장과 골목에 풀려보세요. 성남시에 겨우 260억 정도 가지고 성남시 그 전통시장 상인들만 매출들은 딱 좋아하고 있는데 성남시에 배정된 아동수당만 해도 한 7, 800억 됩니다.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상인 여러분들이 일단 조직하고 목소리 키우고 그 다음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우리 최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안 하면 뭐 나와도 소리도 지르고 때리지 마시고 근데 자기 목소리 내는 게 중요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표 되는 데다 돈 씁니다. 근데 표 되는 데가 되게 어때요? 힘센데 돈 많이 되는데 이런 데 언론 이런 데 돈 쓰면은 막 선전해 주잖아요. 그거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필요한 데는 막 가만히 있으니까 정책을 집행해도 안 해도 그냥 자꾸 꼭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좀 제 입장에서는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전통시장이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경기도가 아마 20몇 조 원의 단계 예산을 집행하지만 결국 여기도 저 자료를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따가 브리핑할 거예요. 이거 뭐 나름대로 많이 한 게 이게 지금 지원 예산 규모가 1,789억입니다. 4년 동안 그렇죠? 4년 동안 저희가 같은 게 있어요. 뭐 말로는 그런데 뭐 대출 예산 이런 거 말고 돈 돌려받을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직접 이렇게 지출된 예산을 우리가 예를 들면 직접 하는 거, 뭐 지역화폐 발행하는 거 지원하는 거. 지역화폐 자체는 뭐 방금 시간이 많겠죠. 그렇죠. 5천
그 말고 예를 들면 직접 지원하는 것들 1789개를 일단 뽑아놨는데 사실 이건 다른 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크시고요. 야 이거 해주면 하면 도지사 표오는데 도움 되겠다. 뭐 시장님 표오는데 도움 되겠다 이러면 팍팍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만드세요.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내놨지만 여기 없는 걸 제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도와주냐. 전통시장에 지금 소방 지원을 좀 해주려고 해요. 불나잖아요 자꾸. 불나지 않게 소위 야방이라고 하는 게 요즘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야방, 시장 야방 출신입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경비하고 지키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지원도 좀 해주려고 해요. 소방대도 좀 창설하려고 해요. 장비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거 좀 하면 불나면 갖다 크게 소방대 사고 오기 전에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좀 내세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예산 적게 들고 진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게 뭔가 핵심은 저는 조직, 노동, 그다음에 투자죠. 여러분들 스스로 교육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좀 많이 오셔서 좋았을 텐데 아주 아쉽고 상인 스스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얘기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전통시장의 골목이 우리는 불리한 입장이 절대 없나요? 그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세상 전체의 변화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밀린 건 소위 대형 유통업체들한테 밀린 거 아닙니까? 대형 유통업체의 장점이 뭐예요? 1번 깨끗하다. 2번 친절하다. 가면 다 있다. 그리고 사소한 거긴 하지만 반품해 달래도 쉽게 해주더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일단 불친절해. 왔냐 이놈아? 뭐 이런 분들. 옆집에 내가 손님 왔다가 그냥 가고 옆 가게로 가고 에라 소금 뿌려라 이러지. 이걸 대중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이 불편함. 그리고 지저분해 일단 가면. 좀 깨끗하게 해놓고 사면 좋아. 그 다음에 상품도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않고 이게 매출 예를 들어 영업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안 깨끗해. 그리고 불친절하고 재미가 없어. 그리고 가끔씩 가짜 상품 섞여 있어요. 네? 이러니까 한 번 가면 배신감을 느끼게 돼. 근데 이걸 완전히 반대로 해결하는 게 이제 대형 유통점인데 대형 유통점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도 소비 트렌드가 바뀌어서 뭘 사느냐 대상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어요. 소위 질과 양이 중요한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진짜는 뭐예요? 즐거워야 돼요. 재밌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데 똑같은 걸 맨날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형 유통점들은 재미가 없어요. 월마트 망했죠. 왜 망했어요? 가면 너무 대규모에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월마트는 철수했는데 지금 앞으로 대형 유통점들은요 친절하고 깨끗하고 사실은 싸진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차 왔다 갔다 하면 돈 하면 시간 비용하면 비슷한데 똑같아서 재미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재미를 찾아서 다니는데